2교시를 시작합시다. 네. 또 물어보세요. 그 점주가 되면은 근데 이거는 독서지도사예요. 그래요? 네. 점주나 돈벌이나 그거는 과장들도 있고 부문장도 있고 이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놀고 먹어? 근데 그게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해보라고 이렇게 나한테 확인해보라고 그래? 네. 월급 까야 되겠네.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확인해보라고 그래?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누가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빨리 안미 어디 있어 안미. 안미 데려와야 되겠네. 또 뭐를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게 점주가 매출의 20%를 가져갈 때 뭐 구체적으로 그 근무한 날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가져가는지 그 직원이 한 것도 가져가는지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직원이 왜 한 남이 건 한 거를 아닌가요? 자기가 가져가? 끝? 그런 건가요? 내가 한 것만 내가 가져간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점주가 이틀 내에 일주일 내내 나와서 내 혼자 자기가 막 일을 많이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 거 되나요? 그게 그 노림수죠.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노동이 있는 곳에 내가 했는데 내가 가져가는 거지. 왜 남이 한 걸 내가 가져가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남이 한 거는 남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남이 한 것도 나한테 뭐가 생길 것이다. 없어, 그런 거. 알바생이 일을 같이 점주하고 알바가 있는데 알바생이 상담하고 매출이 났어요. 알바생이라면 누구죠? 회사에서 그건 월급쟁이에요. 회사 용역직 그 월급직. 시간 같이 있는 점주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군요. 그 사람이 판 것을 우리한테 나눠주냐? 없어. 없죠. 그러면 오늘 손님 오면 점주가 가서 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거기가 판매를 강요해서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 쉬었다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 좀 보고 가세요. 그런 게 아니야.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무너지면은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투자자라는 개념,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제 오늘 근무자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벤츠 매장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오늘 벤츠 매장이 딱 있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와서 오늘 벤츠를 하나 사네? 그러면은 그날 근무조가 땡 잡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상품을, 교육 상품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안 사. 이걸 알아야 돼. 확률적으로 지나가다가 덥석 사가요? 그럴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있어요? 얼마나 학부모들이 이것저것 따지는데. 심지어는요, 수강료 하나를 끊으려고 해도 요 수강료는 요 카드로 끊어야 어떠냐, 저 카드로 끊어야 어떠냐, 그것도 물어봐요. 왜? 저기 세제 혜택 해주는 카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카드를 한번 끊어놓고 몇 번을 또 바꿔.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쑥 들어가지고 충동 구매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또 하나. 그러면은 아까도 이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용역직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해버리려고 한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회사 입장은 그 영업, 그거 시켜가지고 걔들을 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거기는 알바비만 주니까 어찌고 저찌고 걔들 알바비나 나왔으면 좋겠다. 알바비만 팔았으면 좋겠어. 안 팔아. 못 팔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누가 사가냐는 거야.
이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야? 안미 선생이 아는 사람이야. 나 여기 있으니까 와? 왔어. 온 김에 네 저 누구 하나 사줘. 이래야 사. 그래야 사지 지나가다가는 안 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방문 판매지, 그러니까 매장을 방문해 와서 놀러 와서 사주는 거지. 사주러 오는 거지.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점원을 왜 갖다 집어넣느냐. 물건을 팔려고 넣는 게 아니에요. 뭐냐. 지금 이제 이렇게 조를 짜. 나는 2번.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몰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 시아버지가 어디. 친정어머니가 어디. 맨날 바꿔. 지금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등포.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 저기 구리도 바꾸고. 그러면은 매번 옆에 사람들한테 바꿔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냐. 아침부터서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타임제 있죠. 시간 그 최저임금제 해갖고 그거보다 조금 더 주는 그런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와서 물건을 팔 것이다. 기대 안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상품을 팔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교육 상품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안 사. 옆집 말 듣고 와서 사지.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왜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넣어준다고 하냐. 점주들 때문에. 그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점주들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한 6시간 하자 그랬는데, 야, 6시간 하니까 이거 너무 길게 한다, 매장이. 8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다. 8시간을 바꿨지. 사람들이 그래. 나는 6시간 할 때 했는데 8시간으로 바꿔버렸네. 그럼 옛날에 6시간은 그대로 6시간이지. 그거 어떻게 바꿔? 6시간이지. 그래, 지금 왔네. 8시간 해. 저번에 오지 왜 지금 왔어? 그냥 세상이 그런 거예요. 법이 지금 만들어지면은 어제 거는 적용을 못 해. 오늘부터 적용하는 거지. 근데 이럴 수는 있지. 나는 6시간인지 알고 있었는데. 근데 바뀌어버렸네. 6시간에 해줘야지. 장사가 그렇지. 애누리가 애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8시간, 6시간을 꼭 해. 그럼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누가 거기에서 너 6시간 안 오고 뭐 본인이 주인인데, 회사가 내가 너 왜 2시간 덜 해? 너 그냥 콱 못해. 응? 그러려니 해야지. 자기들끼리 욕하겠지. 저 옆에 있는 맨날 2번밖에 안 오고 그냥 2시간 전에 가버리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욕 먹으라고 놔두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불안정성이 거기에 존재하겠구나 근무에.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 매장이 적은 데는 아르바이트를 둘러야 되겠구나. 넣어서 그거를 자리를 지키고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지. 근데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팔아버리면 어떻게 나눠요? 아니 그냥 거기서 팔기나 해. 팔면은 나중에 팔고 나가지고 몇 명인지 그 분바이 할게. 분바이. 알겠어요? 이게 회사가 그런 거예요. 매출이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회사를 못 해먹어 이제. 요즘 회사는요, 뭐 대리점, 지사, 이거 그냥 밑에 하부 조직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럼 또 하나는 회사가 거기서 남겨 먹어야 되겠다 팔아갖고 그러면은 요 회사 사장은 정신줄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회사는 다 준다네. 그럼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죠? 마이크. 오늘 둘이 다 합시다. 응? 아니 이거 봐봐요. 회사는 못 먹고 살아. 그 걱정을 하지 마셔. 쥐는 고양이 걱정을 하지 마.
쥐가 고양이를 걱정할 때는 고양이가 쥐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걱정을 하지. 근데 요즘 고양이는 쥐만 안 먹어. 별걸 다 먹어. 그러니까 그 걱정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셔. 자, 봐봐요. 쿠팡이 적자가 4천억이 1년에 났을 때 상장을 했어요. 쿠팡이 1년 적자 4천억 할 때 상장했습니다. 말이 돼요? 아니, 적자가 4천억인데 어떻게 상장을 합니까? 이거는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이런 비즈니스가 저도 말이 안 됐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한국 놈인데. 저 이 순전히 사기꾼 같은 놈들.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공부했어요.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아니, 쿠팡이 4천억 적자를 할 때 나스닥에 상장을 하더니 나스닥에 100조로 상장을 해버렸어요. 아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그러면 쿠팡의 제일 큰 투자자가 누구예요? 손정희죠. 소프트뱅크예요. 근데 처음에 손정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데, 처음에 1조 5천억 한다고 해놓고는 처음에는 1,500억 주고 찔끔찔끔 주거든요. 그 얼마 투자한다고 하면 다 안 해요.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어디가 1조 5천억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들어온 줄 알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10% 줘요. 아주 계속 지켜봐요. 되나 안 되나. 조금이라도 안 될성 싶으면 멈춰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돈이,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4천억이 적자를 하는데 상장을 해가지고 100조를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손정희가 돈을 얼마를 따버렸어요? 26조를 땄어요. 얼마 넣어가지고 4조 넣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박사님, 저기 쿠팡 저러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언제 망할 것 같아요? 저 적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쿠팡 안 망한다. 그러니까 또 그래요? 아, 저기 자가용 영업이잖아요. 그 탑차. 그 불법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 무슨 자동차 있잖아. 그것도 문제 많았잖아. 뭔 택시.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하다가 못 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손정희가 얼마 넣는다고 해? 그랬더니 1조 5천억 넣는다고 그러고 2조 얼마 넣는다고 그러고 4조가 넘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거 문제 안 돼.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4조를 받아야 되는데 뭐를 안 해줘. 별짓을 해가지고 4조를 받지. 4조를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받아요, 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게 정치고요. 그게 나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 많이 있는 놈이 장땡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저도 한국에 살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죠. 태어났을 때는 부유했죠. 아버지가 내무공무원 하시고 군수도 하고 부도지사도 했으니 영감님네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때 군수 아들, 부도지사 아들 어때요? 아유, 꼭대기죠. 근데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셔버리니까 갑자기 아주 그냥 생거지가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살고 유학이라는 것도 영국, 프랑스를 갔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사람 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보태줘가지고 갔지요. 그러니까 찌지게 가난한 거예요. 프랑스 유학 시절에 에비앙 물하고 바게트 빵만 6달 먹은 적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냐면은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창자에 털이 나고 풀이 나게 생겼네. 그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좀 몸무게가 48kg 있어. 유학할 때. 지금도 그 사진을 가끔 봐. 옛날에 유학 시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강아지가 지나가면 달려들까지 뺍딱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아보니까 못난 생각만 하죠. 뭐 얼마나 못난 생각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마누라네 집이 부자면 왜 뭐가 싫어? 좋지. 고생 덜 해도 되니까. 아니 처갓집 부잣집 안 만난 게 복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만 같으면은 이거 처갓집이 부자면 좋지 뭐 내가 뜯어먹어? 부자면 좋지. 가난한 것보다 낫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없는 놈이 맨날 자존심만 해가지고 처갓집에서 뭐 좀 음식 가져오면은 필요 없다고. 뭐가 필요 없어. 장모 가면은 막 골터지게 처먹지. 그냥 뭐냐면은 아무건데 필요 없대. 뭐가 필요 없어. 그럼 맨날 안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 그리고 친구 어디 개소주 처갓집에서 어디 얻어먹었다고 그러면 배 아파서 죽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가난한 소리를 하지 마요. 그냥 부자 소리만 해요. 그래야 부자 돼요. 이제 맨날 그냥 가난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없는 소리만 하고 맨날 뭐 하면 더럽다고 그러고. 뭐가 더러워요? 안 줘서 서럽지. 처갓집에서 뭐 해오면 고맙지. 뭐가 더러워? 근데 우리가 다 그때 못난 놈들이 촌놈들이 더럽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업이나 돈 버는 문제를 아니 자본의 논리로 생각을 하고 그냥 미국 논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번 뭐야? 없는 놈의 논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주면 좋지. 그리고 이거 먹어 그러면 땡큐 그냥 그러고 먹으면 되지. 뭘 자꾸 그냥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손가락을 그냥 콱 깨물어버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야? 이거 좋은 거네? 그럼 뭐예요? 땡큐. 그리고 요즘은 어떠냐면은 있는 놈이 안 속여. 속여도 없는 놈이 속여먹는 거야. 옛날에는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도 없는 집, 가난한 집. 아니요. 한번 사위 얻어봐. 며느리 얻어봐. 고생 안 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은 그 애가 척해. 그리고 자꾸 그냥 당하고 엎어지고 얻어맞고 오는 친구는 매사가 어때? 삐딱해.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들으실 때도 저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은 뭐냐? 참 어떻게 보면 마누라를 잘 만났나 봐. 그렇다고 마누라가 돈을 가져온 거냐? 그런 것도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했지. 근데 처음으로 돈을 번 게 제가 미국의 톰슨 넬슨 출판사에서 이제 선인세를 8권 책을 쓰면서 캠블 $1,000,000를 받은 거예요. 선인세로.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놈이 미국 출판사 해가지고 선인세 캠블러 $1,000,000 그러면 그때 당시 2003년도에 7억 3천만 원.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딱 받으니까 우리 같은 못난 놈은 돈이 딱 있으면 마누라가 안 떠오르죠. 일본은 우리 엄마지. 마누라는 안 떠올라.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래서 얼른 그 돈을 로열뱅크에다가 몰래 딱 숨겨놓고 고생은 우리 어머니 그 밍크코트라 하나 여우 목도리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옛날에 왜 아들 그래. 그런 아들이 효도하거든. 우리 어머니도 아들 왜 해? 아들이 지금 돈 생기니까 마누라는 아무 생각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놈을 딱 로열뱅크 되고 여우 목도리 그 다음에 그 밍크코트 하나 살 거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아주 그냥 깨춤을 추지. 화장실 거울 보고 웃고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밍크코트 사러 가는 거야. 진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사러 가는데 그날 아침에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지. 나를 크게. 왜? 이게 보통 큰 게 아니거든, 뉴스거리가. 그래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우리 마누라 친구가 그놈 보다가 얼른 전화를 했지, 우리 마누라한테. 너 이제 고생 다 했구나. 근데 우리 마누라 금시초문이잖아.
바로 걸렸지.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죠? 돈 꾸불치는 거. 남자들 돈 꾸불쳐서 걸리면 뭐예요?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딴 년 줘버리면. 그 돈 딴 년 줘버리면. 사형. 잘 안 해다. 그거 아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기징역감이지. 남년 준 건 아니니까. 줄 돈 있어야 주지. 아니, 우리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마누라들이 돈 어디다 꾸불쳐 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딴 년 줘버리면 이거는 못 살아. 딴 년 거 뜯어온 건 또 좀 괜찮아. 그래도 줘버리면 큰일 나다.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뺏겼지, 이제. 꼼짝없지. 이혼한다고 도장 안 찍으려면 뺏겨야지. 뺏기니까 이제 그놈을 뺏은 놈을 갖다가 2003년도지. 개포동에 주공아파트 5,800만 원 주고 하나 사고 6,100만 원 주고 하나 사고 저기 제주도 말농장에 땅도 지 친구랑 사고 잊어먹어버린 거야. 그거 그렇게 사가지고 제주도 그 변호사 하는 그 친구 그 변호사 하는 마누라인데 그 복부인이거든. 그래가지고 매번 이거 사자 저거 사자 그러니까 그놈 사놓고 잊어버렸어. 다. 그게 어떻게 돼? 지금 얼마나 커져버렸어. 개포동이 5,800만 원짜리가 43억이죠. 47억이고. 그러니까 나는 요즘 그래요. 처음에 수학책을 쓸 때 교수 자리가 안 나서 유학 갔다 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딸 먹여 살릴 뭘로 먹여 살리냐 해서 책을 쓰게 된 게 딸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아들이라면은 나가 죽거나 말거나 남자 새끼들 죽어 이 새끼야 그냥 그런 건데 딸들은 아니잖아. 어쩔 수 없어. 딸은 귀하게 키워야 되거든. 아들은 그냥 굴러 키우고 원래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딸은 귀하게 키워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두 딸 먹여 살리려고 책을 썼는데 결국은 그 인세 처음 받아가지고 마누라한테 다 뺏긴 거 거기에 그대로 두 딸 몫으로 여기 해놓으니까 요 나이가 돼가 애들이 시집갈 때쯤 되니까 재산이 100억씩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비 노릇 한 거지. 요즘 딸 앞에서 그냥 헛기침 엄청 해요. 그리고 딸들도 완전 요시 콧구멍 같은 거 하신 애들이 아빠찌 이러고 지랄이에요. 그거 안 줬으면 했겠어? 딸들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래서 그냥 뺏겨야 돼, 뺏겨야 돼. 딸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애비 열려면은 돌이 없어. 아들놈은 그냥 가서 죽거나 말거나 나가서 죽거나. 원래 그러잖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래도 마누라가 그냥 그런 가져다가 내가 혼자 몰래 야금야금해서 여동생 뭐면 주고 누구 주고 그러면 뭐 남았겠어요? 자고로 돈은 여자가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 남자가 들고 있으면 요것이 딴 데다 써.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들이 이렇게 퇴직금 같은 거 받아오고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을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알아서 하는데 하루에 2만 원씩만 줘. 2만 원씩. 더 주지 말고. 그러면 다 주면은 그냥 호박씨 홀라당 까먹어. 잘 들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모가 중요해요. 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보면은 돈을 어떠냐. 돈을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 줄 알았고 뭔가 잘 팔면 돈을 벌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항상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 그 말이 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배웠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가 됐냐. 제가 미국에서 8년 반을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배운 게 뭐냐. 요 미국 놈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은 그 놈들하고 돈을 딸 수가 없어. 왜 돈을 딸 수가 없냐. 이래서 못 따는 거예요. 100원 내기 하자 하는 거 이렇게. 100원 땄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200원 내기 하자고. 또 땄어. 이제 300원 땄죠. 400원 내자고 그래.
또 땄어. 700원 땄네. 800원 내자. 나는 계속 2배씩 내. 한 번은 내가 이겨. 맞죠? 내가 딱 한 번 이기면 어때? 그동안 잃은 거 다 따고 좀에 더 따.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만하자. 아니 이러는데 어떻게 이겨먹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또 자본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냥 사자가 굶어가지고 오늘 나와서 이제 새끼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 고라니 한 마리가 있네. 확 잡으려고 했더니 고라니가 오늘 아침에 새끼를 낳은 것 같아. 사자 체면이 아니지. 어떻게 고라니 저 오늘 아침에 새끼 난 애미를 잡아먹어? 그럼 고라니 새끼 어찌라고? 그리고 안 잡아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새끼가 죽어. 새끼가 죽으면 개체수가 줄어, 사자. 그럼 고라니 수가 늘어나. 늘어나면 이제 얘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주는 나무 뿌리까지 다 캐먹어버려.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이 황폐화가 돼가지고 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도 다 죽어.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인종이 사람을 막 맛있게 먹어. 야, 어떻게 사람을 먹냐? 그럼 뭐라고 그래? 맛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왜 이게 좀 과한 예의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장사 이런 거는 그래야 돼요. 이걸 윤리나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떠냐? 이게 말이 한국 회사지 미국 미제보다 더 심한 미제 앞제비 회사예요. 아니 그렇게 생겨먹은 회사, 이 회사가. 아마 이 회사에 조금 발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거래를 해보면은 완전히 이거 한국 회사가 아니요. 사고방식 자체가 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따려고 하냐. 여기 회사도 주주가 있고, 또 안미선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요식 콧구멍인지 아닌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콧구멍이 있든 뭐가 있어. 굉장히 뭐가 감이 좋아. 자꾸 이 양반은 처음에 올 때부터서 이 회사 주식에 욕심을 내더라고. 아니 저게 개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주주도 있고 창업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 책을 찍어가지고 책을 팔아가지고 이걸 갖고 회사가 뭐를 남긴다. 이거는 애당초 머리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왜 망할까? 아니 거기서도 좀 낭구지. 안 낭구면은 왜 그러나? 한번 봐보세요. 교육회사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잘 되는 회사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영업을 해야 되고 우리도 결국은 팔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팔아야 돼요. 우리도. 무조건 우리는 팔아갖고 비즈니스 안 합니다.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회사가 물건 팔아야지. 물건을 파는 것부터 시작 안 한다는 소리지. 왜냐면 그거 생각을 했다가는 한번 봐봐요. 가게 내가지고 간판 붙여놓고 바로 남습니까? 그 전판 간판 붙여놓고 1년은 그냥 꼬라박아야 돼요. 빠르면 6달이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 달에 남습니까? 한 방에 남아요? 안 남아요. 절대로. 그런 거 다 잘 알아요. 그 문제는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럼 거기가 돈도 얼마씩 넣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장에 밥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마진대로 줘버리면 피자 대리점. 그래 피자 마진 얼마. 우유 대리점. 우유 마진 얼마. 책 대리점 마진 얼마. 그거 줘버리면 그 마진 그거 줘가지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럼 못 먹고 살아. 그럼 못 먹고 살면 이 사람이 이것만 안 해. 딴 것을 자꾸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 있죠. 100만 명이 종사한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학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습지 오는 사람이 이쪽으로도 많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코인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아니면 자식 먹여 살리려고 다 부모들은 다 똑같아요. 먹여 살리려고 용을 쓰거든.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다들 힘들게 하는데 내가요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도 학원도 한때는 벌었죠. 지금 그쪽이 벌이가 됩니까? 안 돼요. 아니 화장품 회사가 몇 개라고요? 25,000개래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가 지금 나름 돌아가고 있는 게 5,000개랍니다. 우리 화장품만 바르고 살아요. 또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 아닙니까? 커피집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먹고 삽니까? 이런 영세 자영업을 해도 500만 원을 옛날에는 벌면은 처자식이 먹고먹이 풀칠합니다. 요즘 500만 원 가져가가지고는 안 되죠. 부족하다고 그래요, 마누라가. 500만 원 갖고 안 돼. 요즘 한 700만 원 벌어다 줘야 돼. 그래야 똔똔이야. 700만 원 어떻게 벌 거예요? 700만 원을 벌려면요, 500만 원을 벌려면요, 치킨집을 하면 치킨을 하루에 56마리 팔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치킨집을 다 평균 내보니까 20마리도 못 팔아요. 16마리밖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 교육회사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끌고 올까? 방법은 하나예요. 다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다 주더라도 뭐가 고민이냐, 그냥 불러다가 다 주면 열심히 안 해요. 우리도요, 이 회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빌딩처럼 하는 교육센터를 13개를 내가지고 전국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다 뽑아가지고 월급을 무조건 500만 원씩은 줬습니다. 근데 뭔 일이 나냐? 지돈이 안 들어가니까 불을 안 끄고 가. 전기도 안 끄고 하고 에어컨도 안 끄고 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갔는데 월요일 아침에까지 에어컨 틀었어. 나무는 다 죽어. 물도 안 줘. 꽝 그러고. 그리고 입만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뭔 말만 하면은 노동청에 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직원을 돈 받고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 직원을 돈 받고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쿠팡 모델인 것이고, 그래서 매장에 찾아서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아요. 낫기는 나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겁박을 하거든요. 내가 영등포를 딱 가요. 이렇게 하면은 네 돈 날려먹겠다. 제가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박사님이 그 보증인 세워놨는데요. 그래, 나도 가다가 길거리에서 불덩어리 떨어져서 맞아서 죽는 수가 있어. 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할게요. 아니, 그렇게 농담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넣어놨는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처음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이제 처음 시작이니 그러지만 나중에 이제 경시대 오고 응시 원서를 거기서만 받고 책도 거기서만 이러면은 많이 오거든. 그럼 나 오늘 갔는데, 야, 오늘 여러 사람이 와서 가만히 있는데 사가네. 야, 이게 웬일이냐. 왜냐면은 팔 게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팔 게 좀 많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없어도. 우선 책을 48권씩 팔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책을 굳이 내가 안 팔게끔 해놨어요. 가보면은 조그마한 낱장형 브로셔가 있어요. 전단지 같은 거죠. 이게 30종이에요. 지금은 한 20종 갖다 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낱장에 다 나중에 QR 마크가 다 붙어요. 그게 뭐냐? 입 아프잖아.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냥 뭐야? 요놈 주고 궁금하면은 QR 마크 찍어서 봐라. 그래야 돼. 그래야 이게 표준화가 돼.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오. 그건 옛날 얘기야.
그냥 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가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 오면은 매장에 있을 때 뭘 팔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한 달 동안은 오면 와서 오늘은 책을 4권 읽고 가자. 그러니까 와서 뭐 하라고? 요 한글 읽으면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그러면 4권씩 읽고 가는 거야. 자기부터 알아야지. 그래야, 야, 이거 책 너무 재밌다. 책 재밌대요. 책을 읽고 가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가니까 여기가 무슨 점주인지도 모르고 지도 따라서 읽을 수도 있지. 그럼 너도 읽으라고. 그리고 이제 곧 샘플 교재가 많이 나와. 이게 그냥 나눠줄 거. 엄청 찍었어요.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입고가 돼요. 그러면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책 4권,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필요한 거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주거든. 선물로. 하루에 매장에서 몇 개씩 나눠주기 운동? 500개씩. 이제 그런 걸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100개가 되면 500개씩 나눠주면 하루에 몇 개야? 5만 명한테 나눠주고. 또, 여쩌면 궁금해요? 관련된 안내 같은 거 해줄까요? 궁금하면 전화번호 하나 적어놔봐. 그러면 경시대에 관련된 것도 내가 자료를 줄게. 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책도 팔리는 거고. 책만 팔리나? 책만 파는 거 아니에요? 책은 48권 단위로 팔고. 근데 또 어떻게 해놨냐면, 뭐를 팔린다 그러면은 그 일종의 성과급을 그날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것도 훌륭해. 왜? 저기 쿠팡에서 로켓 배송도 배웠지, 로켓 수당도 배웠지, 거기서. 로켓 수당. 그것도 좋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시스템화 하는 거예요. 그날 줘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래요? 카드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잠깐만. 카드. 그것도 그날 주는 방법 찾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경시대 보고 싶은, 그럼 이거 가르칠 데 없어요? 가르칠 데 없냐고. 그럼 여기서 수강 신청할 수 있거든. 가르치는 거 그러면 6개월, 1년, 그러면 1년이면 또 DC에 뭘 좀 서비스를 주거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떠냐. 6달이나 1년 거를 내는 거를 조그마한 보수박원에서는 안 내려고 그래. 왜냐면 거기 망해가고 문 닫을까봐. 그래서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장이 크게 번드덕이 있으면, 요거는 내도 되겠다. 회사에 사는 거구나. 그럼 이제 거기서 6달짜리고 1년짜리고 수강료 낼 수도 있지. 맞죠? 그러면 한글 수강료도 있고, 영어 수강료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줌 수업이라는 게 있거든. 줌 수업. 그러니까 꼭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줌으로도 해. 그러니까 줌 수업 신청을 하면은 6명씩 모아가지고 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선생하게? 독서 지도사.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팔리는 상품을 보세요. 책도 팔고, 학원비 영어 버전도 받고, 한글 버전도 받고, 줌 온라인 영어 버전도 받고, 한글 버전은 이게 상품이 5가지나 있어. 근데 조금 더 지나면 거기서 또 뭐 또 취급해? 아까 이 얘기한 AI. 이것도 취급하거든. 그거는 무조건 막 2년 약정 이러잖아요. 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년 것을 받아놓으면 제법 크지. 오늘 운때가 좋아가지고 영어 버전 1년짜리 누가 했네? 그거 960만 원이거든. 그러면은 192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작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뭔 말씀이 나왔냐면은, 이제 우선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건 어떠냐. 근데 그건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 왜? 그들이 실질적으로 요걸 매출을 내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카드 단말기에다가 누구를 기입을 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그 점주들이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도 그들이 매출을 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점주들이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물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는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다. 그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이틀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려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은 자리가 없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나눠가지고 이틀씩 오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다는 사람이 꽉 찼네.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나 여기서 더 할래. 그럼 자리가 없지. 그죠? 그건 도리가 없지. 근데 이제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 여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면 빌 거 아니요. 그럼 나는 이틀 더 할게. 나는 6일 더 할게. 아니, 이틀 나흘 더 할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틀인데 나흘도 한다고 할 수 있고 6일 한다 할 수도 있지. 자리가 비면. 아니, 그럼 좋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주게 돼 있느냐. 기본으로 계약서에 두는 거는 주고, 추가가 된 거는 최저임금제. 그보다 약간 더 많이. 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그렇게 주게 돼 있어. 근데 자기가 이틀 안에 판 게 아니고 내가 그 최저임금제 받는 걸 가지고 그때도 파는 것도 20%를 주냐? 네, 이러지. 주지, 그거는. 왜? 우리 점주잖아. 원래는 이제 이틀하고 나흘이면 2배 주고 3배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최저임금제로 해가지고 좀 더 쳐가지고 드리고, 그럼 이제 시간이 나오겠지. 추가 보니까 구리는 초과 근무자 이렇게 써놨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얼마 안 많아요. 한 달 지나도 뭐 30만 원, 뭐 6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 고맙지.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요. 한 달은 처음에 오밍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이제 거기서 제일 뭐 이틀 근무든 내가 원해서 나흘 6일 근무도 그러면 이제 근무자들이 나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있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예요? 점주도 있고 부점주도 있지만 네가 실질적으로는 좀 요거를 좀 책임지고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러겠죠. 맨 입으로? 그러겠죠. 세상은 자본주의는 맨 입은 없지. 그죠? 아직은 그 규정은 그래도 맨 입은 안 되지만 정해놨고, 그건 어떻게 할까? 그거는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짜고 있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하나씩이 다 세팅이 된다. 세팅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는 웬만하면 점원처럼 뭐 판매원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냥 내 거니까 내가 돈 넣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좋은 거요. 이거 좋은 거요. 그 말만 밥 먹으면 돼. 별말이 다 있어. 좋은 거요? 그리고 또 인척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귀에다 대고, 야, 니네 거 얘는 공부 잘하잖아. 여기 장학금 졸라 많이 줘. 미리서 준비해라. 장학금 타라. 그런 얘기 귀뜸해주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장학금을 공개는 안 하고 있어. 왜냐면 이제 1등이 1억이나 되거든요. 대상이 엄청 많아. 근데 사람들은 그 진짜죠. 진짜죠가 아니라 우리 전략이야,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게 제일 적게 들어가. 또 하나는 어때? 장학금을 많이 주면은 응시료도 내야 돼. 안 내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뭐야? 딱이 이리저리 따져도 나중에 보면 별로 손해도 안 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교묘한 거예요. 물론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장학금은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인세를 받을 거를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받을 인세를 기부한다. 인세가 11% 되니까 많지. 왜냐면 많이 팔리지. 그래서 볼수록 저자가 이뻐요. 이쁜 짓거리만 많이 해요. 왜 그러면은 그럴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나? 있지. 꿍꿍이 속이 있지. 처음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어가지고 데모나 맨날 하고 깜빵 생활이나 하고 그런 놈이에요. 빨갱이. 아주 데모 쪽에서 안재상이라면 유명해요. 자민투 정책위원장. 근데 내가 이렇게 데모도 안 하고 이럴 줄 알았어. 응? 어느 날 이래 하다가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안 바뀌면 이거 큰일 났구나. 왜냐면 내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 수학 교과서 임상 주관한 학자였거든요. 교과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뭔 수학책이 이래.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수학책이에요. 지금 딴 사람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단히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학책을 이렇게 바꾸자고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도 하고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안도 했는데 안 바꾸고 있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금은 미국에서 그 총판들이 먼저 돈 낸 거 끌어다가 먼저 주고 그 나중에 인세로 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보자. 올해는 이제 좀 60억만 쓰고 내년에는 2배, 내후년에는 2배, 자꾸 2배씩 늘려가지고 아예 우리나라를 축제로 만들어. 이것도 언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랍 왕자가 아랍 6개국을 대상으로 독서 경진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장학금을 300만 달러를 걸고 했어요. 지금 돈으로는 한 40억 되지. 이렇게 했더니 340만 명이 몰려와요. 그 시험을 보러. 두 번째 해에는 740만 명이 몰려와.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내? 50권의 책에서 지정 교재에서. 그러니까 이 50권의 책이 인쇄를 못해. 하도 잘 팔려갖고. 왜? 여기서 시험 문제 내니까. 저도 뭐야? 시험 문제 어디서 내? 여기서 내. 사지. 장학금은 워낙 많잖아. 그 다음에 또 장학금을 애들만 안 줘. 선생이랑 반땡 해줘. 이것도 좋잖아. 독서지도사. 그러면 서로 이거 가르치려고 하지. 반땡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장학금이 그 반땡만 있는 게 아니야. 기관상이 있어. 그 기관상이 뭐냐면은 라스케이나 이거 교습소에서 거기서 우수자가 나왔어. 아니면은 우리 매장에서 수강 신청하거나 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매장도 기관상, 학교도 기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 매장에서 아주 우수자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뭐 대상 어쩌고 저쩌고 뭐가 나오면 점수가 돼서 거기다 기관상 주는 거. 기관상도 많거든. 액수가 크고. 그러면 기관상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받나? 거기 영등포점에 근무하는 점주가 분파해 하는 거지. 나눠야지. 그거는 자본주의니까 돈의 액수대로. 거기가 총이 얼만데? 거기서 각각 얼마씩 내는 비율이 얼마니까 그대로 나누면 되지.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나누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지. 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나 여기서 붙박이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팔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는 안 하겠지. 이제 뭐 용을 쓰겠지. 그렇잖아요. 거기 아니지. 그러면 이제 뭔 선물이라도 뭐라도 맨날 담아가지고 어때? 다른 매점에도 주고 뭣도 주고 어디도 주고 그러겠지.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매일 한 개씩 팔 수도 있지. 그럼 문제는 뭐야? 그 판촉물을 필요할 거 아니야. 판촉물이 필요한 것은 회사는 무제한 제공.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좋죠. 판촉물이 필요하다. 이거는 있는 대로 제공. 자기가 혼자 하면은 거기 판촉물 거 지가 다 쓰는 거지. 딴 사람들은 앉아있고. 맞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각 매장마다 지금 매장 하나당 이렇게 됩니다. 매장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가 보십시오. 보통 그런 매장을 만들려면 임차 보증금 들어가야죠. 임대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임차 보증금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테리어 뭐해서 딱 세팅하는 거 5, 6천 들어갑니다. 크면 7, 8천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매장을 1억에서 1억 5천 잡습니다. 평균. 더 작은 거는 5, 6천도 됩니다. 근데 홍보비 있죠. 홍보비 예산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야? 홍보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뭘 저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낸 거예요. 내 돈 다 들어가네? 그거 맞죠? 아껴서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3년 지나면 리턴이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요. 맞죠? 그래도 두 가지 마음은 가져야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 군데 매장당 홍보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만들면 뭐예요? 홍보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딴 데다가 쓸 돈을 딴 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각 가보면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프레임 파란 거 이외에는 고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포터블이에요. 전부 움직여요. 왜 그랬을까요? 안 날려먹으려고. 여기 이렇게 하다가 더 큰 데가 나오네? 얼른 옮기려고. 밀고 옮기면 돼. 그래서 하나도 로스가 안 나게 해놨던 거. 전부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다 바퀴 만들어갖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해놨고. 여기 재산이지, 여기. 이제 고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매장을 그러면 거기에 붙박이처럼 있을 거냐? 아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형마트랑 하던 거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빈 데를 들어간 거예요. 쫓아서 줄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뭔 생각이냐? 거기에 있다가 큰 데가 나면 큰 데로 옮겨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고정 매장으로 붙박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3년 지나서 아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할래. 그냥 계속 가. 고였고. 그냥 그러면 거기서 계속 고해. 아마 그러면 장소만 옮길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홈플러스에다 넣어놨는데 홈플러스가 팔아버렸어. 매장을. 그럼 옆에 있는 롯데마트로 옮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근방으로 옮겨갈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영등포를 딱 들어갔더니 참 신기해. 영등포를 들어갔더니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자기들 돈 넣으래. 이게 경쟁관계. 이 마트들이 왜 저기만 넣냐? 우리 돈 넣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매장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갈수록 크게 들어가려고 한다. 갈수록. 왜냐면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매장을 붙박이를 만들려고. 이제 딱 우리 고정 매장 있죠? 그렇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전국에 처음에는 올해는 한 100여 개 있고 내년에는 한 200여 개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다 이렇게 수강 신청도고 나중에는 이제 AI 할 때 그 탭 있잖아요. 그 탭도 받아가고 가져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 대리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전방 대리점 부스를 아주 다양하게 쓰려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가 이 책만 안 해요. 책도 오고 AI 교재도 하고 나중에는 뭐 지금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교구도 하고 교육 상품을 계속해요. 뭐 검사기도 하고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삼성전자가 냉장고만 안 했잖아요. 계속 다른 건 나오잖아. 여기도 뭐 요거 조금 하다가 아니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낸다. 이렇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 회사는 그럼 뭘로 보려고 하냐. 여기 회사가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보실 때 4가지를 판단하면서 이 회사를 봐야 돼요. 자, 1. 이 회사가 올해 1440건이 나오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회사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1440건. 한글 1440건. 영어 1440건. 나오냐 이거?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해년마다 여기 회사가 1500종류씩 계속 낼 거예요.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아, 초등, 수학, 과학, 교양 출판사로 세계 최고래요. 가장 큰 회사예요. 여기가. 그 볼로냐 박람회가 아동 박람회 제일 크잖아요. 세계에서. 그 아동 박람회 할 때 우리 회사가 주빈 부스였어요. 주빈 부스가 뭐냐? 주인 부스. 제일 크죠? 주빈 부스 아무나 안 해주죠. 그만큼 그 출판계에서 이 회사를 높이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 그 영상물 있죠? 쫙 하나 날려드려 보세요. 거기서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출판사다. 그래서
원래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육 출판사가 독일 회사예요. 스프린저 그룹이라고. 그 출판사 제일 큰 게 맥밀란이 제일 큰데, 이번에 우리 유럽 디스트리뷰터 총판들 맥밀란 총판 아닙니까 다. 이게 제일 큰 헌데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인정을 받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멋진 리트머스 종이가, 혹시 중국을 가면은 공산당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책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따봉입니다. 원래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힘듭니다. 책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책은 중국 상하이 국제도서관이, 공산당 도서관이 제일 크죠. 거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11개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도서관이. 10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박람회에 갔는데 첫날 상하이 국가도서관 그 사서가 와가지고 거기에 비치된, 전시된 걸 다 사가고 있어요. 근데 있을 수가 없대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보통 까탈스러운 나라가 아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은 특히 이런 그 수학, 과학, 교육용 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배타적입니다. 그 우리 정 이사장님도 직접 정 이사도 보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이게 뭐 말이 되냐? 굉장히 이 출판사로서 뭐 미국에서는 이미 꼭대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로 이렇게 하냐 볼 때 1440권이 올해 나오냐? 그럼 2880권이라는 거예요. 2880권이면요, 이 책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은 750권 정도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90평 차지합니다. 그럼 2880권이면 이거 몇 평해야 이게 전시가 되죠? 이렇게 많은 양입니다. 한 380평, 60평 요 정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책의 종류가 엄청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요 책이 영어 버전이 미국에서 올해 한 10,000질 나갈까? 이거 끔찍한 회사입니다. 그럼 만질 나가면은 이게 144권이 이 소비자 가격이 한 질이 7,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만질이면 7,500억입니다. 근데 보통 미국은 이런 교육회사, 이런 지적재산권이 매출 대비 한 40배 정도 회사 가치를 칩니다. 우리나라는 매출이 100원이면 100원, 미국은 100원이면 4,00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이 지적재산권이 상상초월 비싼답니다. 그걸, 그러니까 만질 나간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한 만질 나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했는데, 요거 한국 것 만질 나가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가지고, 제가 어제 송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이런 회사 만들면은 꼬라박는 거 1년을 꼬라박아야 될 텐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우리가 7월 달부터는 매출 갖고 다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한글 버전이 이번 달부터는 최소 500질 이 정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개런티가 돼요. 1000질 하자고 한 거를 우리 팔 것도 없다고 500질씩 하자. 우리 조금 인쇄 사정 봐가지고 1000질을 올리자. 500질 오면은 25억씩 매출 오는 거거든요. 종이값 떼고 이리저리 거기 얼마 주고 하더라도 20몇 억씩은 오면 20몇 억이면은 한 달 월급, 우리 매장 만들 때 월급하고 수익금 되거든요. 남죠. 그래서 7월부터 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지를 한국도 판다. 이게 참 끝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회사가 AI 교육 서비스를 할 거냐.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책을 보다가
선생님 나와요. 그러면 책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알 때까지 그거를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2002년도부터 쭉 해와가지고 이제 스탠포드에 있을 때 이거 이제 마무리가 됐고, 우리가 2019년도 영국 비트 박람회 거기에서 상용화 버전을 출시했거든요. 몇 년 됐습니까? 5, 6년 지났네요, 벌써. 이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요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를 올해 1440권, 2880권이 나오냐, 만질이 국내에서 팔리겠냐, 그리고 이 회사가 AI 교육 서비스까지도 실현이 되냐,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어마무시하답니다.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자본시장에서 이 정도가 가면은 10% 신주 발행가가 1억 달러래요. 미국 같은 데는 요거 10% 발행가가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한국 경우만 해도 1억 달러로 발행하면 10억 달러짜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벌써 이 회사가 1조 4천억 정도 됐네요. 유니콘 됐네요. 그 다음 미국은 유니콘 몇 개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기까지 와 있답니다. 거기 아마 가을에 거의 실현이 다 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갖고 벌어먹고 살 거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는 신주 발행하고 그러면은 그냥 1억 달러 하는 거 조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은행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돈 없는 데는 돈 안 빌려주잖아. 돈 있는 데만 빌려주잖아. 한 1억 달러 투자 받으면은 신주 발행하면은 보통 여신이 2억 달러씩은 주잖아. 그럼 이 회사가 한국에서만 3억 달러 있잖아. 그러면 돌아가는 돈이 4천 몇백억 있는데 뭐가 회사가 어렵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 주주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 알다겠지만 뭐 네이버도 있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뭐 카카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걔들 제일 먼저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공동 창업자들 주주들이 물건 팔아가지고 상장해서 돈 법니까? 아닙니다. 처음 우리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신주 발행을 얼마 할 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거 가져다가 그 책 냅니까? 연구비 투자합니까? 시설비 투자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공장 짓고 한다는 거는. 지금은 뭐 합니까? 잔치예요, 잔치. 주주들이. 그래가지고 1억 달러 들어온다 그러면 여신 2억 달러 들어오면 3억 달러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3분의 1을 빼가지고 1억 달러 가지고요. 잔치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들 그 대주주들이 있죠? 그거 전부 내놔 해가지고요. 그냥 거기다 1억 달러 줘버려요. 그게 네이버고 그게 카카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어때요? 이혜진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서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혜진이 혼자 남아있고 딴 사람들은 돈 받아가지고 자기 주식 내려놓고 다 가버리니까 차사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놈 가지고 이혜진이 갖고 회사 경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주들은 요 회사 관계자들은 뭘로 돈 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를테면은 뭐 창업자나 주주나 요 회사 관계자들은 어이구 1440권이 나오고 거기 만질이 팔렸네? 그리고 AI 교육 서비스도 시작하네? 그러면 그냥 줄 서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회사는요. 볼 거 다 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매장에 가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그 얼마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도 보면 메디포스트라고 있잖아요. 메디포스트. 판교 있죠. 그 한 달에 1년에 300억씩 적자 나는 회사 아니에요. 아니 300억씩 적자 나는 그 재배열 먹는 회사잖아요. 바이오. 근데도 시가총액은 조조초. 뭐 7천억, 8천억. 말이 안 된다.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오셔가지고 단순히 내가 매장의 점주 그런 것도 물론 인식하셔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번 기회에 여기 와가지고 저 수학자이자 금융수학자한테
이런 발차기 같은 것도 좀 배워가지고 내가 좀 알아가지고 나도 좀 뭔가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뭔가를 한번 도모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십시오. 왜냐면 그 돈 벌어야지 자식들을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이제는 20살 때 서울대학 나와도 40대 되면 잘려버리고 또 아이들 수명은 이제 100살이 다 넘을 텐데 그럼 애들이 지금은 너 어디 대학 갔냐 20살 때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너 저기 40살 될 때 너 뭐 하고 있겠냐. 너 60살 때 너 뭐 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한다. 그 능사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대학 좋은 데는 다 나온 놈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이거 해봐야요. 그냥 그 전무대학 다니다만 아줌마 밑에서 얼쟁이 하는 거예요. 그림자도 못 받고 뭐라고 소리 지르면 깨갱하고 어떻게 해요? 응? 사장인데. 나는 내가 사장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창업자가 영원한 내 사장이지. 잘 모십니다. 내가 되게 웃긴데요. 내가 아주 그 거만한 놈이 있다가 사장이 차를 타려고 뭐 얼른 어떤 놈이 어스렁가서 뛰어간대요. 뭐 하나 했더니 차 뒷문 여느라고. 그건 누구 여느라고? 우리 사장 문 열어주느라고. 그러니까 왜 열어주냐는 거야 문을. 열어야지요 그럼. 열어야지. 사장이잖아. 모시는. 내가 가방끈이 길다고? 그건 뭔 소용이야? 내 책을 이렇게 내줬는데. 내 책을 이렇게 내준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은인이지. 모셔야지. 그래서 그림자도 안 밟아요. 그런 거죠. 지금은 사장을 올해 한 1년 해보니까 할만한데 이거. 그래서 좀 더 한 10년 해보려고. 10년이면 내가 회사를 거기 키워놓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2교시 질문, 원래 독소지도사는 수학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 딴 얘기했네. 이제 시간 다 지나? 사장님을 불러주세요. 저 박사님이 갖고 있는 꿍꿍이석을 가지고 날방송을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생방송으로 예. 이거 박사님이 인터뷰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제 지인들하고 소위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도 요즘 시대가 이렇게 SNS로 서로 소통하는 단계라 예.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이런 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컨텐츠에서는 어쩜 제 얘기를 같이 전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예. 해도 괜찮을까 싶어요. 하십시오. 예. 아주 그냥 환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한번 모여서 밥 사라 그러면 밥도 삽니다. 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예. 밥을 배달할 수는 없네. 아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지방으로 매장을 막 넓혀야 되는데, 이제 지방이 거기에 있을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데마트랑 지방을 다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점하면 돼요. 여기 포항도 있고. 포항, 울산 합니다, 울산. 울산은 이제 누가 한다고 해서 울산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진주도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주는 얼마 전에 누가 와가지고 어디서 마주쳤는데, 여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전주도 하자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좀 장소 좀 맞춰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 회사 입장에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비즈니스는 빨리 해야 비용 절감이 돼요. 그래야 이제 매장이 한 30개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학교가 한 60개 해놨거든요. 사립학교를.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페스티벌 카탈로그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책이 한 권짜리 책입니다. 거기에 요강이 다 나와 있어요. 뭐 1차 시험, 2차 시험이
그 모의 시험 문제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은 그때 하더라도 원화라는 표시를 못 해요. 그럼 뭐 사행심을 조장하고 뭐 유화감 조성한다 그럴까봐 달러로 표시해놨습니다. 달러로. 그러니까 1억 그러면 달러로 얼마죠? 7만 원? 8천 달러 되나? 그렇게 하니까 좀 적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방법으로 달러로 표시를 해요. 장학금도 달러로 주나요? 아니면 달러를 원화로 주나요? 원화로 준다. 그런 건 뭔 걱정이에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돈으로 줘. 아니, 이것저것 따지면, 돈으로 줘. 이제 제 얘기는 원화로 해놓으니까 자꾸 뭐 커가지고 무슨 해코지할까봐. 근데 이제 달러로 써놓으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7만 8천 달러? 얼마 안 되네. 이제 이럴 것 같아서. 누가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장학금의 지급 주체는 미국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볼만할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바꿔야지.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박사님, 부산하고 양산이요. 양산은 지금 웅산점하고 김해점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롯데마트가 지금 매장을 확보 중입니다. 확보해서 넘겨주면 하면 됩니다. 요즘은 얼마 안 걸립니다. 표준화가 돼서 매장이 나오면은 그 10일 안에 공사 끝나고 다 해서 다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표준화 해가지고 모든 가구를. 부산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네. 부산 누가 기다려? 그분이? 여러 시 지금. 그래요? 네, 네. 내가 이번 주는 마트 돼가지고 못 가고 다음 주에 가는 걸로 스케줄을 잡는 것 같아. 야, 부산도. 우리 회사가 원래 창원이 제일 우리 회사가 인기가 좋았는데. 창원이. 왜냐면 창원 양반들이 유일하게 우리 책 가지고 돈벌이를 했다는구만요. 딴 데는 폭삭 망했대요, 다. 우리 책 가지고 40대 많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건 지들 잘못이에요. 뭐 애 뛰어가. 안 뛰어가면 되지. 이것도 이제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국가가 왜 잘못했냐. 스토리텔링 수학을 학교 현장에 보고 본다고 발표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학원이고 모든 그 총판들이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다 이렇게 했지. 근데 국가가 안 바꿔버렸잖아. 안 바꿔버리니까 책을 발간해서 내린 우리 회사도 뻘쭘하고 또 그걸 받아다가 안 바뀌니까 책을 창고에다 쌓아놓으니까 쌓아놓은 사람도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한 방에 그냥 교수님 박사님에서 그 새끼가 돼버렸죠. 포항은 어느 지점이 이제 확정이 됐나요? 울산. 아니, 포항이요. 울산은 확정됐고 포항은 아직 안 됐어요. 포항은 확정은 안 됐고. 왜? 거기 자리 잡으시려고? 네. 미리서 가서 자리 잡았지. 돗자리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오늘 독서지도사 교육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개요식으로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원래 독서지도사가 비즈니스 얘기는 여기 비즈니스 담당자가 여기 이사님도 있고 부문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많은데 지금 나한테 떠넘겼어요. 여기는 어떠냐면은 월급을 200원씩 까야 돼. 응? 근데 이제 우리 또 선생님이 그래도 독서지도사가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독서지도사는 이런 겁니다. 독서지도사가 되면 좀 할 게 많아요, 이 회사는. 우선은 장학금을 반땡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꼭 안 가르쳐도 돼요. 발만 걸치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도 있고 기관상 그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자기가 원해 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지금 포항인데 내가 우리 집 바로 옆에가 그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비어 있는데 매장 좋은데 나 거기다가 좀 넣어줄래요? 이제 그런 그 제한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가 비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오리점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분당 오리점이. 거기가 2개가 나란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스가. 그래서 얼른 쫓아갔죠. 야, 괜찮다. 오늘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준비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지도사가 되면은 할 게 많아요.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도 있고, 장학금 반땡할 수도 있고, 내가 교습소나 기타 이런 교육 그런 사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권한도 있고, 거기에 근무할 권한도 있고, 또 내가 줌 강사할 권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 독서지도사가. 또 심지어는 독서경진대에 오면 심사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데려다가 심사 안 해요. 그냥 우리 독서지도사가 5명 앉아있고 여기서 심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죠? 이제 시험 감독관도 되고 심사위원도 되고 이게 할 일이 아주 많다. 그러면 독서지도사 여기서는 뭘 할 거냐? 수학 얘기하죠. 수학교육의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수학교육의 표준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세계적인 추세 얘기를 하겠죠. 수학교육 표준. 그 다음에 바람직한 수학 공부가 뭐냐. 그 바람직한 수학 공부, 교육에 맞춰서 교과 과정을 편제를 하면은 어떤 모양이냐. 그 다음에 바람직한 수학 교육이 구현되게끔 하는 수학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수학교육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의 본질, 바람직한 수학교육의 방향, 그래서 바람직한 수학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책 안에 들어있을 내용, 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소비자 중심의 교육, 그런데 그러면 애들 중심의 교육을 하려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려면은 그 교육 상품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IT 교재, DT 교재, AR 교재. 아까 얘기하는 DT 베이스 매스북이라는 게 AI 북이죠.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근데 또 이 얘기만 하겠어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소양 교육도 하겠죠. 그러면 자본주의 교육도 해야 되고, 자본의 논리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이해를 통해서 캐피탈 개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아마 바쁘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장으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가셨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나름의 비즈니스를 구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점주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몇 명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왔다 갈 것이고, 그냥 어떤 분은 뭐 그냥 심심풀이 땅콩일 수도 있고, 그냥 왔다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여기를 내 어떤 가게 터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를 권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많이 오고 터줏대감처럼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는 좀 내가 좀 대장처럼 챙겨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10번이라도 하시게 하죠. 딴 사람도 좋죠. 저 사람이 이렇게 책임자처럼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그럼 내 거고.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요. 그럼 땅콩이고. 그러면 돼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우려스럽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취업을 못했어. 취업을 못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놈은 뭐냐, 이거 놀고 있는 놈이 이거 쳐 죽일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인형 점주로 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를 넣으면은 얼마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 이게 잘못하면 자식 망칠 수 있지. 왜냐? 돈 아빠가 대줘가지고 매달 얼마씩 나오면은, 그러면 자기 친구들 월급보다 많거든. 만약에 480만 원 받으면 많잖아요. 그러면 연원만 받고 왔다 갔다 하네. 와가지고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았다 가네. 그럼 얘 인생 뭐 돼? 망치지. 그러면 얘는 한마디로 뭐예요? 지 엄마가 돈 얼마 넣어주니까 그놈을 가져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다리도 그냥 끌고 다녀. 걸어 다닐 때도 씩씩하게 안 걸어. 요렇게 걸어,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쳐다보고 남의 자식 욕을 수는 없지만 저런 빌어먹을 놈이셔.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나이가 들면은 그 아들들 똑같이 보거든. 저 빌어먹을죠. 이제 이런 거냐 그런 거 하면 안 돼. 돈 대주고 얼마씩 월급 받을 이 빈둥거리는 거 그런 걸 하지 마셔. 우리는 괜찮아. 우리 이제 연세가 60, 70 이건 괜찮아요. 아 좀 다니면 어때요? 저기 다리에 힘 없어서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는 건데 우리 괜찮아요. 우리는 소일거리로 친구도 오락해서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괜찮아요. 애들은 그러면 안 돼. 아 이거 보기 안 좋아. 정 애들을 그러고 싶으면 차라리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 뭔 부탁을 해? 근무는 거기로 오지 말고 여기 총무관리나 할 일 엄청나게 일 많아. 총무 일들. 차라리 요리 넣어달라고 그래. 거기다 하지 말고. 거기는 보기가 안 좋아. 근데 그래도 이쪽에 오면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조직 생활이 돼. 사회생활이 되고. 정이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왜냐면 우리 회사가 이제 회사가 막 확장이 되다 보니까 뭐 총무관리 직원 뭐 경영관리 지원 경영지원관리 엄청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니까 차라리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토마토 한 박스만 사다 주면서 우리 아이들 좀 들어주는 수가 있어. 농담했습니다. 아니 근데 잘 들어줍니다. 왜냐면 일이 회사 일이라는 게 전문적인 일도 있지만은 그냥 성실하면 되는 일도 많아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뭐 많죠. 책 출판사는 거니까 책이 잘 갔나 뭐 그런 것도 업무고요. 잘 붙여졌나 그것도 업무고 되게 그런 거 많아요. 가다가 부서지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일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자식을 그냥 앉혀놓고 우두커니 해버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회사 임원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받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욕 먹는다. 남의 자식 망친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